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과 관련해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수명 연장을 백지화하고 조기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산으로 편입됐던 태안군이 올해로 복군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태안군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 화합을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교육과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유기농업 특구 홍성 문당마을에서 열린 농가 체험 현장을 소개합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오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전달됩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수명 연장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정부가 낡은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전소들은 오히려 가동 수명을 늘리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태안화력 3, 4호기입니다. 지난 1997년 설립돼 수명을 9년 남짓 남기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 수명은 2027년까지로 통상 석탄화력발전소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면 폐쇄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설비를 개선해 수명을 연장하기도 하는데 최근 태안화력 등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수명 연장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안화력은 10년, 보령화력은 20년을 추가 운영하는 등 노후화된 발전 설비 모두 10기가 수명 연장 대상에 오르면서 지역 내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15일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화력 수명 연장을 공식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도 이제 석탄화력 주변에 그 카드뮴이라든가 비소 같은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2배 정도 높다고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연장하면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농수산물 또 살아가는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함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화력발전소의 연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27만 톤 이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환경단체들은 국내에서 가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영흥화력 정도로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영흥화력처럼 배출 기준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배출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 그만큼 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태안화력 수명 연장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단 수명 연장이나 조기 폐쇄, 신규 건설이든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의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충남도도 석탄 화력 조기 폐쇄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올해 말 확정될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태안화력 수명 연장 논란에 대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20people 시간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예, 지금 충남에는 태안화력 3호기, 4호기뿐만 아니라 보령화력 3호기부터 6호기까지 당진화력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총 10개의 석탄화력 발전소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석탄화력 수명 연장이라는 것은 수명이 다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보일러 등 설비와 환경 설비를 교체하는 성능 개선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설계 수명이 30년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가동하는 것입니다. 태안화력 3, 4호기의 경우에는 2027년이 수명인데요. 예. 10년을 더 연장해서 2037년까지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태안화력 수명 연장 백지화를 촉구한 기자회견도 가지셨습니다.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 좀 어떻게 될까요? 예,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 매년 굴뚝 자동 측정망이 설치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충남이 4년 연속해서 시도별로 배출량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에서 가동 중 60개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에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당진과 태안과 보령에 바로 30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 석탄화력 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일컬어지면서 미세먼지 최대 단일 배출원이고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입니다. 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면 그 기간만큼 더 많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명 연장을 백지화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석탄화력 발전소의 수명이 연장될 경우에 주민들이나 지역에 끼칠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석탄화력 발전소는 그동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굴뚝을 통해 배출하는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은 물론이고 바람에 날리는 석탄 분진이나 저탄장의 자연발화 등 많은 환경 피해를 낳았는데요. 또한 대규모 발전 시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송전 철탑과 송전선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만약 수명 연장이 된다면 이러한 다양한 환경 피해와 관련된 주민들의 고통이 10년에서 20년 더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것은 태안화력 3, 4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4호기가 수명 연장이 되면 그 뒤에 5호기부터 10호기까지도 줄줄이 수명 연장을 추진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석탄화력이 수명 연장된다면 결국 태안에서는 2056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만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발전소의 연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안화력 수명 연장 백지화 외에도 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환경단체에서는 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영흥화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정한 기준보다 20% 정도 강화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0%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영흥화력하고 같은 수준으로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철에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 4기만 가동 중단할 게 아니라 전체 석탄화력 발전소의 절반 이상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봄철에는 전기 수요가 적기 때문에 석탄화력 절반을 세워도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설비보다 가스 발전 설비가 더 많은데요. 네. 가스 발전 설비는 얼마 돌리지 않고 석탄 발전만 지금 펑펑 돌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연료비가 싸다는 겁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석탄 발전 대신에 가스 발전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기요금이 문제인데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가구당 한 달에 미세먼지 마스크 한 개값만 더 내면 석탄 발전소 절반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진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업도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유기농업 특구인 홍성에선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심어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 진행됐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금물에 벽씨를 넣은 뒤 수면에 뜬 쭉정이는 거릅니다. 가라앉은 벽씨는 60도로 맞춘 따뜻한 물에 다시 10분간 소독합니다.
벼를 파종하기 전 품질 좋은 종자를 고르고 병해충을 예방하는 과정으로 친환경 쌀 재배 농법입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어보며 아이들은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평소에 늘 먹던 쌀밥 한 공기에 대한 감사함과 깨끗한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진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가 밥상 차려주면 평소에 밥 먹던 거랑 뭔가 기분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식물들에게 농약 같은 그런 안 좋은 약을 안 뿌리고 저희가 먹을 때도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친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 자연들한테도 해롭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친환경 농가 체험이 열린 이곳은 홍성 홍동면에 있는 문당마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업 특구로 현재 약 58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쌀농사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대신 오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993년 오리농법을 처음 도입한 마을 대표 주영로 씨는 친환경 농업이란 생태계를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부터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마 오늘은 그 천방지축 같지만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이라 그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인이 됐을 때 가르치는 것보다 요때 저 잠깐의 시간이 아마 자기 일생을 좌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먹거리를 고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최한 이번 친환경 농업 체험민 교육은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올해는 서산시에 편입됐던 태안군이 복군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복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태안군이 복군 30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초등학교 앞에 주민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30년 전 태안군의 복군을 기념하는 행사 모습입니다. 주민 대표로 복군을 추진하고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던 김원석 씨는 당시 복군을 향한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뜨거웠다고 회상합니다. 저와 추진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탄원서를 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도청은 물론이고 당시 내무부와 국회, 각 정당까지 찾아다니면서 복군이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태안군이 군지위를 상실한 건 언제였을까?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14년 태안군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당시 서산군에 편입됐습니다. 해방 이후 태안의 지역성과 고유 명칭을 되찾기 위한 군민들의 노력은 계속됐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76년간 서산 소속이었던 태안은 지난 1989년 정치 지형이 급변하면서 다시 독자적인 군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내무부에서도 서산군이 크니까 분군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안 사람들은 복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군을 다시 찾았다 하는 얘기죠. 옛날 군을요. 그래서 복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복군 30주년을 맞는 올해 태안군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합니다. 사진전 등을 통해 과거 태안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군민 대상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해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12일 군민 열린 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정한 미래 비전을 공유해 발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군민과 함께 더 잘 사는 내일을 위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복군 30주년을 새 태안 건설을 원년으로 삼고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태안을 열어가는 데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복군 3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30일부터 5일간 문화예술타운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배기가스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건데요. 시민들은 단속이 필요한 건 알지만 노후경유차 대부분이 생계용이라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권수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배기통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경유차의 매연 배출 상태를 점검하는 단속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부터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검사를 하기 전 가속 페달을 3차례 밟아 배기관에 쌓인 매연을 먼저 털어냅니다. 그 이후 똑같은 과정을 5번 반복하고 평균을 내 매연 농도를 측정합니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차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측정한 차량은 2011년 대형 승용차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25%인데 측정하니까 39%로 한 14% 정도가 초과가 됐습니다. 차 연식에 비해서 이 차는 매연은 조금 높게 나오는데 운전자는 중고로 구입한 차량이라 몰랐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어. 차에 대해 모르겠겠네. 정비 공장에 갔다 와야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받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매번 바꾸기는 힘들죠. 영세업차인데 이게 장사하는 동안 그래 타야지. 보조를 좀 많이 해주면 바꾸요. 아니 생물을 싣고 다니는 차를 사갖고 배달해 줘야 되는데 본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늦게 오라고. 이렇다 보니 실랑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운행 과정에 있어서 또 이제 차량이 서게 되고 또 본인의 업무가 조금 지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해하십니다. 각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에 보조금까지 준다지만 차량이 생계수단인 시민들은 당장 단속에 따르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신문브리핑, 우선 충청투데이 살펴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 내 적법화 완료 농가는 16.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43.4%가 실질적인 적법화 단계에 들어서 완료 기한까지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30%에 가까운 농가들이 측량 단계에서 지적 문제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도내 적법화 이행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5천 농가로 이 가운데 825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는데요. 이 중 43.4%는 이행강제금 납부나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이행 단계에 들어서 완료기한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확실시된 곳은 모두 2,994농가입니다. 하지만 이 중 29.3%는 측량 단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로는 축사 부지에 대한 측량에서 부지 내에 국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른 토지주의 부지를 일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거 부정확한 측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일부 농가와 지자체는 국유지 등에 대한 매입과 매각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토지주의 부지에 대해선 지자체 입장에서 마땅히 손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1월 말에 비해 적법화 이행 절차에 들어선 농가가 대폭 늘어나 만료 기한까지 가능성을 연결해 있는데요. 적법화 정상 추진 단계에 들어설 경우 완료 기간이 지나더라도 필요시 최소 기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돼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별도의 이행 단계에 들어서지 않은 농가는 9월 27일이 지나면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무한정보신문 살펴봅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비싼 가격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아도 본소와 분소 3곳에서 1, 2만 원만 내면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산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선 지난 2004년부터 부착기 위주의 무상 임대를 시작해 이 사업을 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데도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아산시나 홍성군과 달리 예산군은 농작업과 수요가 몰리는 농번기 때도 주말에는 농기계를 대여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일만 가능하다 보니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예산읍과 덕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주말을 이용한 고령 농업인 일손 돕기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만 쓰고 싶어도 금요일 저녁에 빌리면 월요일 아침에야 돌려줄 수 있어 이틀치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 사업을 주말에 운영하려면 인력 확충이 필수 요소로 꼽히는데요. 농기계 수리의 경우 직원들이 담당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의뢰해 그 인력으로 주말 근무를 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인사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읍면 순방 때 3-4군데서 같은 요구가 있었다며 주말 근무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15일부터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에서 9월 시행했던 오존 경보제 기간을 한 달 늘려 총 6달 동안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경우 도민에게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나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존경보 발령 정보를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받길 원하는 도민은 충남도나 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태안과 보령을 해삼특구로 지정하는 등 해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섭니다. 지난해 충남도 내 273개 지역에서 생산된 해삼량은 1,200톤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 가공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 저부가 가치인 염장이나 건해삼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해삼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종자부터 양식, 가공, 유통 판매까지 가능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중장기 목표로 해삼 가공 거점 지원센터와 수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립해삼연구소와 한국해삼공사 설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353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 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군수가 5월 말 결정 공시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재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 토지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 또는 우편, 팩스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 배가 인도 첫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인도 시장이 개방된 이후 첫 수출로 15일에는 아산 원예농협에서 첫 수출 선전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배 5톤이 수출됐으며 앞으로 인도 소비자 반응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시 지곡면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용 감지기 경보가 울려 큰 피해를 막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 3분쯤 지곡면 대오리 주택 화목보일러에 설치된 감지기 경보가 울렸고 장작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서산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청양군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단체 관광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수도권 관광객 800명을 유치했습니다. 수도권 관광객들은 지난 주말 개최된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와 체험마을인 칠갑산 산꽃마을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단체 관광객 유치로 식사비와 특산품 구입 등 1,200만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맹문동 수확 및 정식 시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맹문동은 4월 중순 정식해 이듬해 4월 중순에 수확하는 약용작물로 수확과 정식 시기가 겹쳐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수확 후 10일 안에 정식을 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넘기면 수량이 30%가량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시작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당초 계획 인원 30명보다 많은 50여 명의 공무원이 신청했으며 별도 강사 초빙 없이 자격증을 취득한 내부 공무원 2명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진시는 5월 중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 영상 촬영과 항공 영상 촬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일부터 19일까지 글로벌 외투 기업 4개사 외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39회 당진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6일부터 20일까지 외자 유치 MOU 체결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6일 오전 10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대목항 신두리 해상 인도교 건설 타당성 조사 영역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6일 오후 1시 홍성문화원에서 열리는 홍성군 미세먼지 대강연회를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16일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여성 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과제 발굴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16일 오후 1시 청양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 인권교육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어서 외출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0도, 홍성이 3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4도, 태안이 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9도, 당진과 서산이 21도, 홍성과 예산이 22도, 청양이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크림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빨래와 세차하기도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서해 남부는 오후 한때 구름 많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해상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7천만 원, 한국해운조합 500만 원, 강릉시 어린이집 연합회 4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용현 1동과 4동 주민자치 100만 원, 한국토지신탁 1억 719만 원, 경기도의회에서 6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효자건설 300만 원, 아트박스 아사 1000만 원, 손흥민님 1억 5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동서식품 2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억 원, 한국고용정보 5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CJ헬로에서는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 보내주실 분들은 오는 30일까지 ARS 번호로 전화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